맛과 추억 산문집인데요. 저자는 황석영입니다. 소설가도 식도락에 관한 책을 쓰긴 합니다. 작가 황석영은 주로 남성적인 굵직굵직한 역사소설이나 문제작을 많이 썼던 분이라 의외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장길산도 대하소설요. 이분이 썼죠. 식도락에 관한 얘기는 아니었고요. 주로 자신이 살아오면서 먹었던 음식에 관한 추억담이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모든 음식엔 추억이 깃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황석영 작가는 반체제 인사로 감옥에도 갔고 요주의 인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사상적 전향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43년 만주에서 태어나 8.15 강보구 기국에서 서울에서 살았던 그는 민예총 대변인 자격으로 일본과 중국을 경유해 방북도 했었죠. 아무튼 평범하지 않았던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런지 음식에 대한 취향이라든가 시각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추억 속에 산지한 음식 이야기를 써내려간 책을 읽는 동안 나 역시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이 우리나라엔 들어 존재하는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전쟁 이후에 가끔씩 먹었다는 장떡 이야기는 생소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워낙 가난했던 때라 된장국에 김치 안 보시기에도 감지덕지하면서 먹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특식이나 별식으로 장떡을 구웠다고 합니다. 밀가루를 묽게 반죽해 고추장을 넣고 파, 부추, 풋고추를 썰어 넣어 지진 기름기가 도는 음식인데요. 사실 북한 음식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남한에서도 많이 해먹습니다. 만드는 방법엔 차이가 좀 있네요. 밀가루나 찹쌀가루에 마늘, 부추, 깻잎 이런 것을 넣은 걸 시루에 일단 쪘다가 한낮의 햇볕에 한 사나흘 말려서 갈무리에 두고 먹을 때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지져 먹는다고 하는데요. 남한에선 다진 쇠고기를 넣기도 하고 멸치 다진 걸 넣고 빚어서 적석에서 지져 먹는 게 대부분이지요.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장떡을 어른이 되어서도 못 먹었는데 큰아들 장가 보내던 날 사돈 집에서 이바지로 보내온 걸 먹고 행복했다며 피난 후 영등포의 작은 집 안방에서 고생했던 기억을 떠올렸다고 그는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외삼촌의 경우에도 큰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키가 크고 머리가 굽실굽실 보기 좋았던 그 큰아버지를 대구의 중앙통 거리에서 딱 만난 일을 그는 실감나게 그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소리소리 지르며 큰아버지를 부여안고 펄펄 뛰며 재회를 했다네요. 혈육이란 건 헤어지기 전에는 귀한 걸 모르는 법이지요. 그러나 헤어지고 보면 세상에 혈육보다 나은 인연이 또 있을까요? 어머니는 그 후 친정의 식구들을 주위에 두고 살았는데 큰아버지는 야 노티 좀 해먹자꾸나 하며 성화를 댔다지요. 작가는 89년 방북했을 적에 기적처럼 노티와 만나게 되는데요. 이모가 사촌들과 함께 순환 비행장에 배웅을 나왔을 때 건네준 보따리 속에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개주다 먹어보라. 그게 노티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2개를 꺼내 먹고 나머지는 북경에서 먹어 치웠다네요. 얼마나 맛이 있었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적에도 노티를 꼭 한 점만 먹고 싶구나 외쳤다는 음식입니다. 만드는 법은 꽤 복잡하네요. 찹쌀을 빻아 시루에 쪄서 엿기름 가루에 물을 내려 우려내는데요. 익은 찹쌀가루와 엿기름 가루를 섞어 우려낸 물을 붓고 소금과 참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합니다. 그 반죽을 또 아랫목에 1-2시간 덮어서 삭힌 다음 손바닥 크기로 만들어
만들어 약한 불에 지져내는데요. 이것을 식혀서 꿀에 재어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어놓고 조금씩 덜어 먹는다네요. 저도 이런 음식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지만 정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작가는 소설가를 업으로 해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소시적에는 별하별 직업을 다 거쳤다고 합니다. 아이스케이크 집에서 합숙을 하면서 얼음통을 메고 거리로 나가 팔기도 했는가 하면 경상도 어느 곳에서는 절집에 불목한 이로 들어앉아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선 쑥밥을 먹었는데요. 콩나물밥처럼 쌀에다 쑥을 넣어 지은 밥과 엉겅퀴를 넣어 끓인 된장국을 먹었다고 합니다. 쑥밥에는 양념장을 끼얹어 비벼 먹는데요. 입안에 싱싱한 봉황 향기가 가득 차는 느낌이었다네요. 보살 할머니는 가죽잎을 모아 찹쌀풀을 발라 말려서 기름에 튀겨 내놓기도 했는데요. 튀긴 그 다시마처럼 아삭거리고 고소한 맛이 잊혀지지 않는다네요. 작가는 동네 범어사에 있는 스님에게 울산의 어느 암자로 갔는데요. 그 스님이 그러니까 안내를 한 거죠. 늦잠을 자다 쫓겨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스님 심부름으로 부산국제시장에 갔다가 큰 매부의 친구 되는 이를 만나고 보름 후엔 그 산에 올라와 눈물바람을 하는 어머니를 만나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는 이후에 부산을 추억하며 제첩국 사이소를 외치는 아지매들을 기억하고 우무가사리 묵을 채 썰어서 콩가루와 가진 양념을 치고 냉국을 부어서 먹던 우무냉국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항석영은 전국 곳곳을 누비며 살았지만 10년 이상을 산 전라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이따금씩 도시가 답답해지면 전라도를 휙 한 바퀴 돌고 왔다고 수레합니다. 술꾼이라서인지 전주 콩나물 해장국에 대해서 특별한 그 애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멸치로 국물을 낸 후 통통한 콩나물을 넣어 끓였다가 달걀 흰자위를 풀고 새우젓으로 간을 해 먹는 맛이 그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먹죠. 이 콩나물 해장국을 먹을 때는 막걸리에 흑설탕을 넣고 한 소끔 끓여서 사발에 담아 내다 주는 해장술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네요. 또 낙지 연포탕을 무와 양파를 넣고 푹 끓이다가 맑은 국물에 낙지를 넣고 살짝 끓여내는 맛이 술국으로선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라도 지방의 음식은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지만 생략합니다. 20대쯤이었을까 군대에서 제대한 그는 한 여인과 만나는데요. 깃털집을 독채로 여러 채 지어놓은 방갈로들이 있는 유원지에서 양철로 된 난로 위에다 고구마를 구워 먹으며 놀다가 잠들었던 일. 밖에는 눈이 내리고 정말 낭만적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튿날 아침에 보니 그 산장의 아침밥상에서 처음으로 고들빼기가 나왔다는데요. 남자가 어떻게 그렇게 음식 만드는 법을 자상하게 알고 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고들빼기를 소금물에 며칠 동안 담가 쓴맛을 우려낸 후 멸치젓국에 찹쌀풀과 갖은 양념을 버무려 일주일쯤 기다렸다가 먹으면 된다고 그는 썼네요. 음식에 대한 그의 기억은 고향에 대한 향수였고 그리움이었으며 살아온 인생에 대한 해포가 아니었을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이젠 80을 훌쩍 넘긴 고령이 되어 있을 그분의 그 남은 인생이 평탄하길 빌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